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파이프는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 하나이며 크게 이름이 있는 파이프와 이름이 없는 파이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프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름이 없는 파이프의 사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파이프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파이프와 좀 유사해 보일 수 있는 개념인 리다이렉션에 대한 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면은 이 다시 뒤에는 디렉션, 방향이죠. 그래서 방향을 다시 정해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리다이렉션이라는 것은 우리의 스트림의 방향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스탠다드 인은 우리 키보드를 보통 이야기하죠. 키보드를 이야기하고 스탠다드 아웃은 보통 모니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스탠다드 인을 파일 그리고 스탠다드 아웃도 파일로 방향을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로우 레벨 파일 IO를 할 때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스탠다드 아웃에 파일 디스크립터를 닫고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파일로 연결함으로써 우리의 아웃풋이 화면에 출력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프린트 F 같은 것을 하면 이게 화면으로 출력이 되는데 우리가 이 IO를 리다이렉션 해줌으로써 파일에 기록되게 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런 기법을 우리가 리다이렉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스탠다드 인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파일로 바꿔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redirecting to a file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프로세스의 스탠다드 스트림, 스탠다드 인과 스탠다드 아웃을 파일로 연결하는 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실제 우리가 해 보았던 이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다이렉션은 우리가 그 시스템 콜을 이용한 파일 IO에서 할 때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직접 닫고 또 파일 디스크립터를 복사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이 리다이렉션을 우리가 우리가 이 쉘 커맨드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쉘 커맨드를 배워보도록 하죠. 네, 스트림 리다이렉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쉘 커맨드는 이 꺽쇠 표시가 됩니다. 방향이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반대로 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방향성이 되겠죠? 이 꺽쇠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이 꺽쇠 같은 경우는 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방향성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스트림 리다이렉션을 위한 쉘 커맨드의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ls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리스트업 해볼 수 있죠. 자, 리스트 명령어인데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화면에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터미널에 표현이 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아웃풋을 화면이 아니라 파일로 리다이렉션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꺽쇠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자, 모든 것 그리고 길게 많은 정보가 표현되게 하는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 결과를 이 ls.txt라는 파일로 리다이렉션 해라 라는 명령어 쉘 커맨드가 바로 이 꺽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걸 실행한 후에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내용이 우리가 파일로 리다이렉션 해줬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제 파일을 열어보시면 ls.txt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ls 명령어의 결과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는 이 wc라는 커맨드는 word count라는 커맨드고요. word count니까 당연히 이제 그 문자의 수를 세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ls.txt 파일을 이 리다이렉션 이번에 꺽쇠가 이쪽 방향이죠. 얘의 결과를 이 wc의 인풋으로 넣어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ls.txt에 있는 우리 글자의 개수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쓰면은 자, 우선 ls.txt 파일을 그 내용을 입력을 wc의 입력으로 이 ls.txt에 있는 내용을 wc의 입력으로 넣어 주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시 wc.txt라는 것으로 리다이렉션을 다시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한 이 결과 아까 우리가 나온 이
2730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파일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t에서 .txt 하면은 이렇게 파일 안에 그 내용이 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뭐 실제로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저희가 폴더나 하나 가서 자, ls 명령으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그 폴더에 있는 내용이 모두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결과를 파일로 리다이렉션을 해볼게요. ls.txt 파일로 우리가 아웃풋을 리다이렉션을 해놓게 되면 보시면은 아무 결과가 안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아웃풋을 이 파일 쪽으로 리다이렉션 해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ls.txt라는 파일이 생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열어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ls를 해서 수행했던 내용의 결과물이 이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이게 스트림 리다이렉션의 한 가지 예고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워드 카운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m 옵션을 주면은 글자의 개수를 세주게 되고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ls.txt를 여기다가 넣어줘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이 wc 워드 카운트라는 커맨드에 인풋으로 넣어준 겁니다. 원래는 스트림으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스탠다드 인으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스탠다드 인 대신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스트림 리다이렉션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535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ls.txt 안에 있는 문자에서 한번 잘 세보시면 이만큼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방금 했던 것처럼 ls.txt를 이제 wc 워드 카운트에 이제 인풋으로 넘겨준 거죠. 스트림을 스탠다드 인 대신에 파일을 들어오도록 했고 그 결과를 다시 wc.txt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화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탠다드 아웃 대신에 파일 쪽으로 스트림을 리다이렉션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스트림 리다이렉션 된 거고 우리 wc.txt 파일 안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내용이 이 파일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이 리다이렉션 하는 쉘 커맨드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앞으로 이제 유닉스를 쓰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강의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스트림 리다이렉션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았고 실제로 실습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프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스트림 리다이렉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스트림을 말 그대로 방향성을 바꿔준 거였다면은 이 파이프라는 녀석은 실제로 두 프로세스가 이렇게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의 연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파이프라는 게 통로죠. 이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 여러분 이제 슈퍼 마리오라는 걸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슈퍼 마리오를 하면은 이 녀석이 여기 마리오가 한쪽으로 들어가면 한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실제로 어떤 녀석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통로, 데이터를 넣어주고 빼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는 파이프라고 합니다. 자, 파이프에 대한 내용으로는 일단 파이프도 우리가 쉘 커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쉘 커맨드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anonymous 파이프, 이름이 없는이죠. 이름이 없는 파이프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이번엔 named 파이프니까 있는이죠. 이름이 있는 파이프,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이프라는 것은 두 프로세스 사이에 입출력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자, 리다이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림의 방향성을 바꿔준 거였다면은 파이프는 이 통로를 직접 만들어준다라고 개념적인 차이를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파이프라는 것은
두 프로세스 사이에 입출력을 연결해주는 통로를 만드는 것. 그 통로 자체를 우리는 파이프라고 합니다. 자,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동작 원리는 일단 이 파이프라는 것은 단방향 통신이에요. 한쪽 방향으로만 이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파이프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다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만 되지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동작 원리는 first in, first out. 흔히들 FIFO라고 하죠. 자, 말 그대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파이프에다가 A라는 것을 먼저 넣어줬으면은 반대쪽에서 꺼내면 A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걸 두 번째 넣고 C 이렇게 순서대로 LBC로 넣었다면 그 다음에 A를 뺀 후에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다음 걸 읽으면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오는 형태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FIFO 구조라. FIFO 구조로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파이프에다가 LBC를 넣어 놓았고 여기서 A를 빼갔다면은 이 A는 이 파이프에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읽어간 내용은 파이프에 남아있지 않고 없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은 파이프라는 것은 두 프로세스 사이에 입출력을 연결해주는 통로인데 그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하고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건을 한번 빼가면 데이터를 한번 빼가면 그 데이터는 파이프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파이프라는 것을 이제 뒤에선 시스템 콜로도 사용을 할 텐데 쉘 커맨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쉘 커맨드를 먼저 배워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파이프를 만들어주는 쉘 커맨드는 이 바입니다. 여러분 키보드를 보시면은 이 원표시 있는 거와 같이 있는 키죠. 그 녀석을 누르면 이 바가 있는데 이 녀석이 파이프를 만드는 쉘 커맨드입니다. 자, 그래서 역할은 우리가 만약에 A 파이프 B라고 하면 프로세스 A의 스탠다드 아웃을 프로세스 B의 스탠다드 인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A의 스탠다드 아웃을 B의 스탠다드 인으로 연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앞에 했던 그 스트림 리다이렉션과 유사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유사하게 동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했던 이제 리스트 명령어에다가 뒤에 파이프를 연결하고 이 그랩이라는 녀석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그랩이라는 거는 뭔가 잡는 거죠. 그랩이라는 거 자체가 잡는 건데 우리가 뭘 검색할 때 많이 쓰거든요. 자, 요 녀석의 출력 결과들을 여기로 넘겨주는데 그 중에 이 bash.rc라는 녀석을 우리가 찾고 싶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bash.rc라는 파일을 찾아서 그 녀석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예제는 이 sort하는 이제 쉘 커맨드거든요. 이제 정렬해주는 쉘 커맨드인데 이 ls의 결과를 이 sort 쪽으로 우리가 파이프를 연결해주게 되면 이 ls에 있는 의해서 출력된 녀석들이 sorting돼서 보시면은 D가 먼저 나오고 E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sorting돼서 결과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이프를 잘 알아두시면 이런 쉘 커맨드, 파이프 쉘 커맨드 또는 앞서 사용했던 스트림 리다이렉션 쉘 커맨드를 잘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복잡한 코드를 짜지 않고도 이런 소팅을 해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파이프와 스트림 리다이렉션은 동시에 사용도 가능해요. 보시면 우리 앞에 소트했던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지 말고 이 스트림을 파일로 리다이렉션 해줘라고 말하면 이렇게 파일로 리다이렉션 하고 결과를 출력해보면 이 녀석들이 그대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좀 헷갈리실 거고 실제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파이프 쉘 커맨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프는 우리 이 바라고 했었죠. 실제 키보드에서는 이 원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있어서 Shift를 누르고 이것을 누르면 이 파이프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제일 처음에 현재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만약 이 폴더에서 바로 시작하는 녀석을 다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ls-al 뭐 그냥 ls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한 후에 이 녀석의 아웃풋을 파이프를 통해서 grab이라는 명령으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grab은 무엇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 녀석이 있는 것을 잡아내는 명령.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색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찾고 싶은 바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가 들어있는 두 개 파일의 정보만 검색돼서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ls의 결과가 파이프를 통해서 grab으로 전달이 됐고 grab은 전달받은 녀석 중에 바가 있는 이 줄을 출력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ort도 한번 해볼게요. ls하고 그 ls의 결과를 파이프를 통해서 sort라는 명령어에 전달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정렬이 돼서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리다이렉션 하는 쉘 커맨드와도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었고 sort.txt로 한번 결과물을 리다이렉션 해보면 화면에는 출력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sort 파일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 그 결과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파이프와 리다이렉션을 이용을 해서 이 쉘 상태에서 간단한 작업들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쉘 커맨드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시 강의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네, 실습은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해보셔야지 머리에 남아있을 거니까 꼭 해보시고요. 자, 쉘 커맨드, 이제 파이프에 대한 쉘 커맨드를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 본격적인 파이프 시스템 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에는 어너미어스 파이프, 이름이 없는 파이프와 그리고 네임드 파이프, 이름이 있는 파이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름이 없는 파이프, 어너미어스 파이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은 이름이 없는 파이프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이프라고 부르면 그것은 어너미어스 파이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드 파이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임드 파이프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쓰나요? 라고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어너미어스 파이프는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 사이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서로를 알고 있으니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패런트 프로세스와 차일드 프로세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파이프를 우리는 어너미어스 파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는 것은 이제 여기 패런트와 차일드가 이 우리 종이컵 전화처럼 대놓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파이프 통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관련된 함수로는 파이프를 만드는 녀석, 그리고 파이프를 만들어서 명령을 수행하는 것, 또 파이프를 닫는 것, 이런 명령어들이 있다, 함수가 있다라는 걸 일단 개요를 말씀드리고 각각 이 함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파이프를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파이프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배울 우리 시스템 콜은 파이프 시스템 콜입니다. 자, 이름이 직관적이죠. 파이프를 만드는 거니까 파이프 시스템 콜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파이프를 만드는 시스템 콜이다. 정리하면 파이프 스트림을 열고 읽기, 쓰기, 파일 디스크립터를 생성해서 반환해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반환해주는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요 안에 이제 우리가 인자로 넘겨둔 녀석의 반환이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읽기 쓰기를 위해서. 그래서 0번과 1번의 파일 디스크립터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0번은 읽기 전용, 1번은 쓰기 전용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파이프를 설명드릴 때 파이프는 단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단방향이라고 했었죠. 예, 이 단방향이라는 의미가 한쪽은 읽을 수만 있고 한쪽만 쓸 수만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1번이 쓰는 쪽, 0번이 읽는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요. 우리 프로세스에서 파이프를 만들면 fd1과 fd0번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 1번에서 쓰고 0번에서 읽는다라고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턴 값은 항상 그렇듯이 파이프를 성공적으로 만들면 0이 반환되고 실패하면 -1이 반환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파이프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파이프, 어너미어스 파이프라는 것은 부모 자식 사이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게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차일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파이프를 만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당연히 파이프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파이프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파이프를 먼저 만들 거고요. 자, 이 파이프를 만들게 되면 우리 두 개의 파일 디스크립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fd 0번과 fd 1번이 생기는데 얘가 write, 얘가 read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현재는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모두 하나의 그 파이프를 생성한 프로세스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이게 이제 child와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일단 child가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프로세스 생성 부분에서 배웠던 포크 명령을 통해서 이 child가 생성이 될 거고요. 포크를 하게 되면은 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그대로 복사되어서 child 프로세서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포크의 개념에서 배웠죠. 자, 프로모에서 우리가 파이프 명령어를 통해서 디스크립터 두 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포크를 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읽는 거 양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쓰는 것도 양쪽에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뭔가 통신을 하려면, 그리고 파이프는 단방향 통신이라고 했으니까 읽는 녀석과 쓰는 녀석을 정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통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통신 방향을 부모가 쓰고 자식이 읽는 쪽으로 설정을 했다면, 자, 이 안 쓰는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닫아 주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 녀석을 닫아주게 되면은 이 녀석을 이렇게 얘가 지워지고, 네, 얘가 지워지는 거죠. 자, 이 녀석을 닫아줌으로써 우리가 통신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패런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일 디스크립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쓰면 되겠죠. 우리가 이 파일 IO 하듯이 그대로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쓰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 차일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파일 디스크립터가 있으니까 파일 IO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녀석에서 읽어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 강의에서 리눅스에서는 모든 것이 파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으로 이 파이프를 통한 통신도 실제 파일에 쓰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읽기 쓰기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 놓으시면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항상 그렇듯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코드를 직접 타이핑해서 실행 한번 해보고 오셔서 보시면은 더 명확히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한 번씩 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했던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코드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파이프를 만들게 되면 파일 디스크립터 두 개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 녀석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fd 인티저 타입의 fd 두 개짜리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파이프를 실제 만들기 위해 우리 시스템 콜을 할출을 할 거고 여기에 인자로 fd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건 포인터죠. 배열의 이름이니까 포인터가 들어가고 실제 만들어진 0번 디스크립터와 1번 디스크립터가 이 fd라는 배열의 0번과 1번으로 반환되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럼 현재는 이제 부모 프로세스, 아직 자식은 없으니까 부모 프로세스 안에 이 fd가 있고 요 안에 0번과 1번이 모두 있어서, 자, 1번은 이렇게 쓰고 파이프가 있고 그리고 0번이 이렇게 읽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parent child communication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child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child 프로세스를 만들 때는 포크를 해주게 되면 되고요. 자, 포크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 parent도 fd 0번과 1번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게 그대로 복사돼서 child가 fd 0번과 fd 1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포크에서 많이 했듯이 child 프로세스와 여기 parent 프로세스의 역할을 정리해주면 되죠. 네, 부모라고 적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방향을 결정해 주어야 된다 그랬죠. 커뮤니케이션 방향. 부모가 말하고 자식이 들을 건지, 자식이 말하고 부모가 들을 건지 그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예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가 라이팅하고 자식이 리드하는 이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쪽 방향이죠. 자,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는 나는 읽을 거니까, 듣기만 할 거니까 쓰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닫아야 될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로우 레벨 파일 IO에서 했던 것처럼 파일 디스크립터를 그냥 닫아주면 되죠. 클로즈 시스템 콜을 통해서 디스크립터를 닫아주면 되고요. 반면에 부모는 라이팅을 할 거니까 0번 리딩을 위한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렇게 닫아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파일에다가 우리가 읽고 쓰듯이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일단 써볼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은, 네, 부모를 보시면은 여기에 fd 1번, 여기 라이트 하는 영역이죠. 여기다가 테스트 메시지라는 걸 썼습니다. 테스트 메시지라는 것을 쓴 거죠. 여기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으니까 그 파일 디스크를 닫고 자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식 같은 경우 일단 화면에 나 child다 라고 이게 출력을 해준 거고, 이제 읽어오는 거죠. 자, 어디서 읽어오느냐 봤더니 이 파이프에 연결된 파일 디스크립터로부터 이렇게 읽어오는 거죠. 자, 거기서 우리 버퍼에다가 이 크기만큼 읽어왔으면 이게 읽어서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거겠죠. 실제로는 child에 있는 이 버퍼에 이 녀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버퍼의 내용을 우리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 했으니까 닫아주면 되고 얘가 종료되면 부모도 종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종료가 될 거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차일드 프로세스. 자, 이거는 이 녀석은 이걸로 출력을 한 거죠. 그냥 내가 화면에 출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모가 써준 이거는 여기서 읽어온 거를 이 라이트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파이프에 부모가 남겨놓은 테스트 메시지라는 것을 차일드가 읽어서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파이프를 이용한 parent child communication의 예제였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예제는 한쪽 방향으로 통신을 했죠. 예를 들면 parent가 write를 하고 파이프에다가 write를 하고 child는 그 파이프에서 읽어만 가는 형태의 단방향 통신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쪽으로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겠지만 서로 양방향으로 대화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파이프는 기본적으로 단방향 통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파이프는 한쪽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양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파이프를 2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방향 통신을 하려면 파이프를 2개, 즉 파이프 스트림이 2개가 필요하게 되고, 즉 2개를 만들면 된다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파이프를 이쪽으로 이야기하는 파이프와 이쪽으로 이야기하는 파이프 2개를 만들어 보는 거죠. 네, 화살표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파이프를 2개 만들어 놓고, 자, 기본적으로 파이프를 만들면은 이게 다 열려 있겠죠. 디스크립터가 다 열려 있을 텐데, 이 방향에 맞추어서 방향에 안 맞는 디스크립터 쪽을 닫아주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파이프 1번이라면, 파이프 1번은 parent가 write하고 child가 read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파일 디스크립터 1번, 파이프 1번에 연결된 파일 디스크립터 1번 중에 read 쪽을 parent에서 닫아주고, 이 라이트 쪽을 child에서 닫아주면은 이쪽 방향의 파이프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째 파이프에서는 그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연결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앞서서는 하나를 만들었던 파이프를 이번엔 두 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바이디렉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파이프가 몇 개 필요하다고 했죠? 네,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를 두 개 만들어야 돼요. 자, 파이프를 만들 때 인자로 우리가 파일 디스크립터를 받아올 배열을 넘겨 주었어야 됐죠. 자, 그래서 배열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 fd1은 첫 번째 파이프 1번에 대한 녀석을 우리가 fd1으로 만들 거고요. 파이프 2번에 대한 녀석을 fd2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연결된 게 fd 0번, fd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파이프에 대한 게 fd 1, fd 1이고 2번에 0번, fd 2번에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리딩 쪽, 여기가 라이팅 쪽, 이렇게 파이프를 두 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를 저장할 공간을 두 개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디스크립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파이프를 직접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프가 두 개 필요하니까 파이프 시스템 콜을 두 번 호출하면서 각각 그 파이프를 담당할 파일 디스크립터를 인자로, 파일 디스크립터가 저장될 공간을 인자로 넘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파이프가 두 개 생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이프를 두 개를 만들었고요. 여기가 파이프 1번, 그 다음에 파이프 2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쪽이 fd1에 0번, fd1에 1번이 되고 여기는 fd2에 0번, fd2에 1번이 되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일단 차일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포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런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가 있게 되겠죠. 근데 최초에 이제 포크를 하게 되면은 모든 파일 디스크립터가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고 다 열려 있는 상태라고 했죠. 자, 그걸 표현을 해보면 이런 상태예요. 위에가 이쪽이 리딩이니까 이렇게도 오고요. 리드고 라이트니까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렇게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파이프 1번을 기준으로 보자면 차일드 쪽에서도 차일드가 여기다 쓰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읽기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파이프 2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우리가 파이프를 만들었고 포크를 통해서 차일드를 만들었으면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였죠? 네, 파이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 라는 걸 결정을 해 주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파이프 1번만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파이프 1번에서는 이 차일드는 듣기만 하고 페런트는 쓰기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fd 0번이 리딩이었고 우리가 1번 파일 디스크립터가 라이트였으니까 이 경우 1번 파이프 경우 페런트가 말하고 차일드가 듣게 하려면 어디를 닫아줘야 되죠? 네, 페런트는 듣는 쪽을 닫아주면 될 거고 차일드는 쓰는 쪽을 닫아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페런트가 쓰고 차일드가 읽는 형태로 우리가 파이프의 방향성을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향성은 페런트에서 차일드로 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쪽 방향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될 거고 그 내용이 코드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차일드 쪽에서 보면은 fd1의 1번 이게 우리가 라이팅 쪽이었죠. 라이팅을 닫아줬었고 이 페런트 쪽을 보면 fd1의 0번 이게 리딩 쪽이었죠. 이 리딩 쪽을 닫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프 2번은 이게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파이프 2번에서는 차일드가 쓰고 페런트가 읽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지금 형상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파이프 양쪽을 이제 방향성을 결정을 해서 두 개의 파이프의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있는 클로즈가
두 번째 파이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은 되었고, 연결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child를 먼저 보면은 child 같은 경우 일단 나는 child다라고 출력을 한번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읽어옵니다. 무엇을 읽어오냐 봤더니 fd1의 0번, 그러니까 첫 번째 파이프에서 하나를 읽어오겠다는 거죠. 0번을 리딩이니까 그래서 읽어서 버퍼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으니까 읽어오겠죠. 자, 무엇이 들어있느냐 보면 우리 페런트 쪽을 보면은 페런트가 write를 하고 있는데 어디다 write 한다? 파이프 1번에다가 write를 하고 있네요. 무슨 내용? hello라고 인사를 라이팅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 1번을 보면 이 페런트가 여기다가 hello라고 쓴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child가 이 hello를 꺼내서 읽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왔으니까 이제 그 녀석을 또 출력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나는 child 프로세스인데 hello라는 걸 받았어 라고 출력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hild가 정상적으로 파이프 1번을 통해서 페런트의 메시지를 받았고, 자,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나도 다시 응답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이 child가 쓸 수 있는 파이프는 파이프 2번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2번에다가 이번에 write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fd2의 첫 번째, 1번 파일 디스크립터니까 이게 write가 되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 버퍼 안에 있는 내용을 써주게 되는데 그 버퍼 안에 있는 내용은 굿이라고 쓴 거네요. 여기다 굿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 페런트로 가서 보면은 페런트가 다시 읽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두 번째 파이프에서 읽어오고 그거를 버퍼에 넣은 후에 이걸 또 출력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런트는 나는 페런트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 2번에서 읽어온 내용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child가 쓴 good이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파이프를 두 개 만드는 거고 각각의 이제 방향성에 맞추어서 내용을 써주고 읽어와서 그걸 다시 화면에 출력을 해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child process라고 우리 child에서 출력을 한 후에 파이프 1번에 써져 있던 hello를 읽어와서 출력을 한 거고요. parent도 내가 parent라고 하고 파이프 2번에 써있던 굿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한쪽 방향 통신이 아닌 바이디렉셔널 양방향 통신을 위해서 파이프를 두 개 만드는 것을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네, 꼭 스스로 한번 타이핑해서 실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우리 파이프, 어노미어스 파이프와 관련된 함수 두 가지만 더 배워보고 자,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죠. 자, 이번에 배워볼 함수는 popen과 pclose입니다. 여기서 이 p는 파이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popen은 파이프를 여는 거고 pclose는 파이프를 닫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popen이라는 게 조금 우리가 앞에 사용했던 파이프랑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인자로 command라는 것이 들어가요. 자, 이 command라는 거 보니까 문자열이 들어가네요. 자, 문자열이 들어가는데 요 안에 있는 command에 넣어주는 건 뭐냐라면 우리가 실행할 쉘 명령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예제는 이제 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건 이 type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type은 그 파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떤 모드로 접근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R 같은 경우에 read 모드, write 같은 경우 쓰기 모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read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실행한 이 커맨드의 결과를 읽어올 수 있는 우리가 파이프를 만드는 거고요. write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커맨드에 우리가 인자로 넘겨줄 것을 이제 이 파이프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녀석을 이제 write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ead 모드, write 모드는 뒤에서 이제 read 모드 한번 예시를 보시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popen을 통해서 파이프를 열게 되면은 반환값을 보면 여기 파일 포인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파이프에 접근하기 위한 파일 포인터가 반환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파일 포인터가 반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탠다드 IO에 썼던 우리 IO 펑션들을 그대로 써서 파이프에서 읽어오거나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파이프를 여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닫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파이프를 닫을 때 쓰는 게 pclose, pipe close 함수고요. 자, 인자로는 우리가 닫을 파일 포인터, 우리가 닫을 파이프에 파일 포인터를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실제 동작 구조를 보면은 p-open을 하게 되면은 그 오픈을 하는 순간 포크가 돼서 child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child에서 exec를 통해서 이 커맨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실행된 녀석이 이 파이프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리드 모드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라이트 모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녀석이 넣어준 내용이 이 실행에 대한 인자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p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포크를 통해 child가 생성되게 되고, 그 child가 exec 커맨드, 그 콜을 통해서 명령어로 입력한 커맨드를 실행을 해준다. 그리고 그게 리드 모드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파이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리드 모드에선. 나이트 모드에서는 우리가 이 파이프로 넣어준 내용이 이 실행 파일의 인자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봐야겠죠. 예제를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키 오픈, 피 클로즈에 대한 예제고요. 항상 그렇듯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실행해 보고 오셔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씩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 오픈 같은 경우에는 반환값이 파일 포인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값을 받아올 파일 포인터 fp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버퍼로 쓸 공간도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파이프를 열어야 되니까 p 오픈을 호출을 했고요. 호출한 p 오픈에다가 우리가 준 커맨드는 date라는 커맨드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 날짜를 출력하는 커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드는 리드 모드로 열었네요. 자, 그래서 이 날짜를 실행을 하고 우리가 이 p 오픈을 하면은 여기서 포크가 이루어진다고 했었고, 자, 여기서 exec를 통해서 이 date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우리 파이프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날짜 형태 대충 뭐 1월, 이 형태랑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뭐 1월 10일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 녀석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p 오픈을 하게 되면 이런 파이프가 생성이 되고 이 커맨드가 실행이 되고 이 파이프에 접근할 수 있는 파일 포인터가 반환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파이프 안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이 date 명령어의 결과가 이 안에 있고, 이거를 우리가 fp를 통해서 이 파일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fp 파일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제 읽어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스탠다드 IO에서 배웠던 getS, getString이죠. fgetString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파일 포인터를 통해 접근한 녀석에서 이 버프로 그 내용들을 읽어오도록 했고요. 다 읽어오면은 마지막으로 버퍼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출력한 후에는 우리가 열었으니까 닫아야겠죠. pclose를 통해서 이제 이 파일 포인터, 이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던 파일 포인터를 닫음으로써 파이프를 닫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다음처럼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 내용이 이제 실제로 우리 date라는 쉘 커맨드를 실행을 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 이제 실행할 때마다 날짜는 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파일 포인터를 통해서 파일 get string을 통해 이 fgetS를 통해 읽어오고 그것을 출력했을 때 정상적으로 그 내용이 출력돼 있다. 즉 파이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을 가져와서 출력을 해준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반대로 우리가 인자를 받는 명령을 이용해서 라이트 모드도 한번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파이프에 대한 첫 번째 강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림을 이용한 리다이렉션도 한번 살펴보았고 파이프를 위한 쉘 커맨드도 한번 살펴보았고 파이프에는 어너미어스 파이프와 네임드 파이프가 있다고 했었는데 어너미어스 파이프, 그러니까 패런트 차일드 사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이 이름이 없는 파이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